네, 프로그래밍 기초 10주차 네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3교시에 우리가 정의했었던 2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는데요. 2차원 배열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심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원 배열의 초기화에 대한 그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2차원 배열의 다양한 예제들을 통해서 2차원 배열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좀 어, 이해하는데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의 초기화. 어쨌든 2차원이 됐든 1차원이 되었든 아니면 그냥 일반 변수가 되었든 배열의 초기화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초기화는 무엇이죠? 예, 초기화란 어떤 변수가 선언됨과 동시에 어떤 값으로 채워넣고 시작하는 것. 이걸 우리가 초기화라고 불렀죠. 그래서 1차원 배열의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를 썼었습니다. 중괄호 쓰고 값들을 채워넣는데요. 그럼 2차원 배열의 초기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번 정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int s 배열이 있는데 3의 5 배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3의 5 배열이면 2차원 배열인데요. 어떻게 상상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3은 뭐예요? 예, 큰 봉투가 3개가 있고 그 봉투에 5개씩 알맹이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과 열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자면 되게 복잡한 구조로 머릿속에 잘 떠올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봉투 개념으로 좀 이해를 다시 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봉투의 개념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큰 봉투가 몇 개가 있다? 예, 세 개가 있다. 이렇게요. 이 봉투를 그린 것과 비슷한 그림 개념이죠. 예, 이렇게 큰 봉투가 세 개가 있고, 그 다음 큰 봉투 세 개마다 값이 몇 개씩 들어있다? 예, 값이 5개씩 들어있다. 이렇게 5개씩 들어있는 구조의 형태를 갖고 이런 방식으로 초기화시키는 것이 2차원 배열의 초기화다라는 겁니다. 다 중괄호를 쓰고요. 큰 중괄호가 있어야 되고 큰 중괄호 안에 작은 중괄호, 작은 중괄호는 거 없죠. 그냥 중괄호로 중첩된 중괄호로 세 개의 중괄호를 넣는 방식으로 초기화한다. 이게 이제 2차원 배열의 초기화 방법입니다. 3차원 배열로 가면 여기 중괄호 안에 또 중괄호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2차원 배열의 초기화 정도에 대한 개념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지금 위에서 그렸던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행과 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은 방식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는 크게 몇 줄이 있어요? 세 줄이 있고요. 그 다음 몇 칸씩 있습니까? 5칸씩 있는 셈이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봉투에 대한 값이고, 자, 그러면 큰 봉투, 이 봉투는 봉투 번호 몇 번이요? 0번 봉투. 이건 몇 번 봉투? 1번 봉투. 이건 2번 봉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알맹이들마다 각각 0과 1과 2와 3과 4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는 뭘 쓴다? 앞에는 봉투 번호를 쓰고, 그죠? 봉투 번호 쓰는 것이고, 뒤는 알맹이 번호 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1번 봉투에 0번 값, 1번 봉투에 1번 값, 1번 봉투에 2번 값,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총 몇 개 들어갑니까? 세 줄에 5칸이니까 15개의 자료를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1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써야 되는 어떤 쓰임새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좀 잡히셨을 텐데요. 그럼 2차원 배열은 어디에 보통 사용하게 되는지 뭐 그런 개념들이 아직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2차원 배열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우리가 들을 예제는 지난번 2교시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인데요. 1차원 배열에서 마지막 예제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예제입니다. 그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의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생은 10명이고요. 학생은 10명이고 시험은 두 과목을 봤습니다. 영어와 국어 점수를 봤어요.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두 과목을 국어
국어, 영어를 10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았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상상력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총 데이터는 몇 개가 생깁니까? 국어 10개, 영어 10개 해서 각각 10개씩 총 20개의 데이터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문제를 풀 때 int, eng 10개, 이건 영어 점수가 저장되는 공간이고 int, kor 10개 해서 이건 국어 점수가 저장되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2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1차원 배열을 선언했었는데요. 자, 이것을 2차원 배열 형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2차원 배열 형태로 바꾸면 국어 영어가 아니고 eng가 아니고요. 이걸 테스트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시험 본다라고 할 때 테스트. 총 테스트는 몇 개가 있습니까? 봉투 개념 생각해 보세요. 총 테스트는 두 개의 테스트가 있고 각각의 테스트마다 10개씩의 데이터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의 0번 봉투는 우리가 가정하기를 영어 시험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테스트의 1번 봉투를 우리가 국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20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자료 구조로 묶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물론 결과는 같을 텐데요. 입력받고 그 값을 그냥 출력하는 예제로 한번 그냥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입력받는 거 해보겠습니다. for i는 0부터 i가 10이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자, 국어하고 영어 점수를 입력받아야 되잖아요. printf %d 번째 학생의 국어, 영어부터 해죠. 영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하고요. 스캔앱 하는데 %d로 입력을 받는데요. 어디에 받습니까? 이 영어 점수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테스트의 몇 번째 봉투에? 0번째 봉투에, 그 다음에 몇 번째? i번째 알맹이 값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0번째 봉투에 i번째는 0번부터 시작해서 1번까지 지금 9번까지 쭉 반복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인덱스 값이잖아요. 그 값을 이용해서 테스트 변수에 테스트라고 하는 배열에 영어 점수 값을 입력받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국어 점수라고 한다면 국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이번에는 0번이 아니라 1번에 그 값을 입력받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해야 되죠. 출력. 자, for i는 0부터 i가 10이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자, printf %d %d 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는 %d, 국어 점수는 %d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출력할 것은 i번째 학생의 테스트에 0번의 i번째, 그죠? 테스트의 1번의 i번째 학생의 데이터를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나요? 네, 2차원 배열이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뭐 특별히 우리가 관리하는 자료를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국어, 영어 말고요. 우리가 시험을 한 10과목 이상 보게 되면 뭐 이걸 또 하나의 그 관리하는 그룹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그룹을 이런 2차원 배열 형태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걸 이제 한 군데 모으는 집합의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단순하게 두 과목이라서 0과 1이라고 되어 있는 두 정도를 그냥 고정된 숫자 값으로 표현했지만, 이 과목 수가 많아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반복문 써서요.
출력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보겠는데, 지금은 단지 두 과목만 있어서 연구와일로 직접 코딩해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2차원 배열의 용도는, 사용 용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그룹들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다른 큰 그룹으로 묶어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자료 구조의 형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이런 예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뭐 행렬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뭐 행렬이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렬은 자연과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떤 숫자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과 열이라고 할 때 우리가 3 x 3이라고 보통 표현하면 3행에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이걸 3 곱하기 3짜리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이와 같은 것처럼 둘레 6개, 6 by 둘레 6, 여기 역시 마찬가지 6 by 6이네요. 행과 열이 6과 6으로 그 대칭되어진 어떤 그런 정사각형 형태의 그런 형태로 우리가 행렬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물론 항상 그 6 by 6, 3 by 3만 있는 게 아니라 3 by 4도 있고요. 6 by 7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행과 열이 똑같은 수치가 아닌 경우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어떤 숫자의 묶음, 큰 묶음이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활용되는지도요. 지금 C 언어에서 이 행렬에 대한 표현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은 다차원 배열을 이용한 행렬의 표현으로 지금 방금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 행렬의 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 행과 열이 열로 되어 있는 행렬이 3 by 3짜리 행렬을 지금 표현했습니다. 자, 로스, 콜스를 각각 3과 3으로 잡아서, 실은 A의 배열도 2차원 배열인데 3 곱하기 3짜리 배열이 된 겁니다. 전부 다 3 by 3짜리 배열이 총 3개의 배열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3개의 배열, A 배열, B 배열, C 배열 모두 3 by 3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세요. 2차원 배열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 큰 봉투가 3개가 있고, 각각마다 알맹이가 3개씩 들어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배열이 3 by 3인데, 자,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이퀄하고 중괄호하고 초기화하는 것이죠. 자, 큰 봉투, 두 번째 봉투, 세 번째 봉투가 있고, 각각의 봉투마다 3개씩 알맹이가 들어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A 배열입니다. B 배열도 마찬가지로 3 by 3짜리 배열로 각각 큰 봉투 3개에 알맹이 3개씩 들어있는 형태로 9개의 정수값을 각각 묶어놓은 그런 형태의 배열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A 배열에 들어있는 값과 B 배열을 합하여 A 배열 더하기 B 배열을 해서 그것을 C 배열에 넣겠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C 배열에 넣겠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행렬끼리의 덧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같은 자리끼리 더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와 같은 자리가 어디예요? 1이죠. 요 자리.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하여 그 자리인 똑같은 자리에 3을 넣고, 역시 두 번째 자리 같은 값을 더해서 3을 넣고, 자, 여기하고 0의 자리와 요 값을 더해서 3이라고 넣고요. 8과 그 같은 자리에 있는 2를 더해서 9라고 넣고, 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9와 0을 더해서 9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1과 0을 더해서 1을 넣고, 7과 1을 더해 8을 넣고, 0과 0을 더해서 0이 되고, 5와 0을 더해서 5가 되는 형태의 배열 C를 생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프로그램 코드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A 배열하고 B 배열하고 더한 결과값을 C에 집어넣고 C에다가 넣고 그 값을 출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자리에 해당하는 값들을 서로 더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총 덧셈이 몇 번 발생됩니까? 9개의 값이니까 9번 덧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form은이 지금 로우스는 3으로 대치됩니다. 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3이라고 대치되고요.
자, 그러니까 크게 세 바퀴를 돌면서 중간에서 다시 세 바퀴씩 돕니다. 자, 크게 세 바퀴를 돌면서 중간에서 세 바퀴씩 또 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총 세 바퀴를 돌면서 각각의 바퀴마다 한 바퀴씩 한 바퀴 세 바퀴를 돌게 되니까 총 9바퀴를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R이 0으로 잡혀 있어요. R이 0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C가 0이 됩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오죠. 자, R이 0인 상태에서 C가 0이고, 그렇다면 C도 0이고 R도 0인 값이니까 지금 어떤 값을 더하고 있죠? 예, 제일 첫 번째 해당하는 값, 두 개의 배열에, 두 개의 행렬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 A 행렬에 들어있는 행렬 값, B의 행렬에 들어있는 값 중에 요 3 3짜리 중에 요 첫 번째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값을 서로 더해서 C에 해당하는 곳에 첫 번째 값으로 값을 세팅하겠다, 넣겠다, 할당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C가 0이 되었다가 한 바퀴가 돌면 어디서 돌아요? 가운데서 세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C가 얼마가 됩니까? C가 1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000000 위치 값을 더했다면 요번에는 0의 위치에 1번 위치, 0의 위치에 1번 위치, 0의 위치에 1번 위치 값으로 그 값을 더한다는 거예요. 0의 위치에 1번 위치는 바로 두 번째 값, 요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해당하는 요 위치와 요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더해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똑같은 위치에 값을 집어넣겠다 라는 것이고, 자, 한 바퀴 더 돌았어요. C가 얼마가 됩니까? C가 2가 되죠. 예, C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0의 2번 위치, 즉 0번 봉투의 두 번째, 세 번째 알맹이 값, 여기에 0번 봉투의 세 번째 알맹이 값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의 값을 더해서 그 똑같은 위치에 값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큰 바퀴를 다시 돌게 되죠. R이 얼마가 됩니까? R이 1이 되면서, 요번에는 R이 1이 되면서 다시 C가 0부터 3까지 세 바퀴를 다시 돕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바퀴 크게 돌고 나면 R이 2가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C가 0부터 3까지 다시 세 바퀴를 또 돌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대로 값을 더해서 C 배열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그 값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값을 다 더하고 난 뒤에 우리가 궁금한 건 C 배열이지 않습니까? C 행렬, C 배열이죠.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의 값을 출력하는 방법도 크게 세 바퀴를 바깥에서 돌고 중간에서 세 바퀴를 또 돌면서 각각에 들어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서 출력하고 있다. 한 줄 출력하고요. 그죠? 큰 봉투에 들어있는 값을 하나를 출력하고 줄바꿈을 하고, 그죠? 줄바꿈 여기서 하고, 두 번째 봉투에 들어있는 값 출력하고 줄바꿈을 하고, 세 번째 들어있는 봉투의 값 출력하고 줄바꾸고, 이렇게 해서 행렬을 출력하는 그런 2차원 배열의 출력 방법이 되겠고, 이걸 우리가 중첩된 포문을 이용해서 포문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포문 안에 또 포문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중첩된 포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2차원 배열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어떤 값을 계산하거나 출력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제인데, 여기 단지 뭐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도입해서 우리가 좀 써봤지만, 뭐 굳이 행렬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지 않더라도,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개, 9개의 숫자의 그룹들을 각각 같은 자리의 값들을 묶어서 더해서 새로운 9개의 자리 값으로 값을 할당하는 그런 예제다. 이런 정도로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